해보는 걸로 해서 이런 문제 유형 나오는 유형과 아니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내용이 뭐 어떠한 문제냐면은 프레임과 바디에 대한 구분할 줄 아시는 거에 대한 내용으로. 프레임 같은 경우는 하나의 받침대로서 골격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디는 뭐 완비된 박스로 해서 승객룸, 엔진룸, 화물룸 이렇게 나눠져서 여러 가지 공간을 제공하면서 그런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박스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디에 대한 정의 기억을 해주시고, 바디 하면은 공기압력계에서 생각나죠? 그래서 칸델라 푸시하고 스포츠 칸은 0.3 칸델라에서 승용차를 한 단계 위 0.3에서 0.4 칸델라다. 그래서 이 내용 학습했던 거 생각날 겁니다. 이번에 답은 그래서 바디입니다. 바디. 그렇지. 완비된 유닛. 두 번째, 사고 차량 견적서 작성 시 손상상황 분석에 응용하는 힘의 3요소. 힘의 3요소 가끔씩 나온다 했습니다. 작용적, 방향, 크기에서 여기도 전류의 3대 작용 학습한 거 있죠. 자기 발열 화학작용이다. 그래서 오의 법칙 I는 R분의 E 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가속도를 구하는 곳입니다. 가속도는 A는 T 세크분의 큰 것 빼기 작은 거 됐어요. A는 큰 것 빼기 작은 거 T 세크분의 V2-V1 여기에서 가속도 하니까 충격력 생각나죠? F는 MA에서 A 가속도에서 우리가 공식 생각할 겁니다. M은 질량이죠. 그래서 1번, 3번의 답은 2번.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는 수입의 인정 범위가 아닌 것 됐습니다. 보험회사가 정비 공장에 줄 수 있는 돈이 아닌 것. 그래서 직접 수리비, 직접 수리 부품과 공임했죠? 생각나죠? 그래서 임시수리비, 응급조치한 거, 분한 견인비를 인정한다 했습니다. 저 시간에 한번 배웠죠? 간접수리비는 없다. 그래서 부품비 하면은 순정부품, 사주부품, 중고 재생부품, 제작부품에 대해서 재생부품을 사용하는 거 시간 단축 아니면은 교환하는 걸 낫다고 판단할 때 구입이 너무나 어려울 때 원래 중고였을 때 아니면은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액이 클 때에서 중고 재생부품을 사용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작부품이라는 게 하나 있다고 했죠. 제작부품은 부품이 단종되어서 구입할 수 없을 때 일회성 목적으로 제작하여 활용한다 했습니다. 한번 같이 관련된 내용을 학습해봤습니다. 5번 자동차 차체 패널 변형 종류에 속하지 않는 거. 차체 패널은 우리가 네 가지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꺾임은 평판한 판이 후드 같은 거, 판이 꺾어지는 것을 꺾임이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찌그러짐은 있죠. 찌그러지면 코로나 엣지브 찌글찌글해지는 것을 찌그러짐을 했습니다. 요처럼 반달 모양으로 해서 일체 울럭불럭한 것을 요철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보조개라는 게 하나 있죠. 보조개 같은 경우는 성긁힘, 화살표 긁힘이라고 우리가 제가 학습을 한 기억이 날 겁니다. 이 표를 보게 되면은 생각날 거고, 균열 파단은 유리 손상에 관련된 내용이죠. 6번 문제 같은 경우 다음 중 패널 교환용 공구에서 공구는 교환용과 수정용 공구로 나눠진다 했죠. 그래서 교환용 공구는 각종의 절단기, 용접기 여기다가 고정시킬 수 있는 정시로 고정시킬 수 있는 패널 클램프가 있다고, 수정용 공구는 스터드, 해머 돌리, 스터드는 링이나 와셔 등등을 꽂는 핀셋과 같은 역할을 한다겠고, 해머 돌리 망치와 받침대, 벤터플러, 거꾸로 스터도 반대로 빼는 거라겠습니다. 다음에 보디필러가 있죠. 보디필러는 충전재로서 경화제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교환용 공구 아닌 거 보디필러는 수정용 공구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는 수리공임에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수리공임은 표준작업 시간에다 공임료를 곱한 거였습니다. 여기서 기술적 요소의 표준작업 시간과 사회적, 경제적 공임료를 합산한 게 뭐다? 수리공임이다. 그래서 수리공임의 정확한 정의와 또 수리공임, 공임산출 있죠.
공임 산출은 어떻게 돼요? 표준 작업 시간에다 공임률을 곱한 거랬죠. 여기서 공임률이란 뭐예요? 작업자 한 사람이 한 시간 동안 올린 매출을 공임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뭐 수익공임에는 분해 조립 조정 8차 아니 판금공임, 도금, 용접, 도장공임 모든 걸 포함한다 했습니다. 표준작업자의 조건에서 정비 기능사 또는 실무 경력 5년 이거 학습하는 거 생각날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략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8번 조향장치 고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조향장치 일제식 뭐 조향장치가 있고 뭐 아니면 독립평가식이 있다고 했죠. 일제탄촉식 같은 경우는 화물차, 독립평가는 승용차 생각났죠? 그래서 보게 되면 조향장치, 파워펌프가 있을 거고 스티어링 휠, 아니면 기어박스 등등이 있는데 진공배력장치, 진공배력장치는 뭐예요? 제동장치의 부스터죠, 부스터. 9번 1차 충돌에서 관성으로 해서 2차 충돌이 발생된다. 이러한 2차 충돌이 발생 손상을 뭐라 하냐? 우리가 관성 손상일 수도 있죠. 여기서 네 가지를 기억한다고 했어요. 1차 충격 최초 충격을 접한 것을 1차 충격. 그다음 2차 충격 꽝 한 다음에 뒷사람이 앞으로 뛰쳐나오는 거 갑자기 쓰는 바람에 관성 손상이라고 하고 2차 충격이라고 했습니다. 직접 손상과 간접 손상이 있다고 했어요. 직접 손상은 직접 접촉한 손상을 직접 손상이라고 꽝 해서 일자 충격이 발생돼서 접촉한 측면이 부위가 후퇴나 밀림을 해서 뒤쪽 예를 들어서 했죠. 사고 났을 때 전면부를 사고 났을 때 뒷도어가 안 날리는 아니면 루프렉의 무게로 인해서 충격에 의해서 루프가 살짝 비틀린 변형이 발생하는 거 간접 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충격, 2차 충격, 직접 손상, 간접 손상 네 가지 절대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수동변속기 점검사항으로 맞는 것 됐습니다. 수동변속기 주행 중 위험이란 기어 빠지는 현상이죠. 기어 빠지기. 럭킹볼과 인터럭 생겨나죠. 그래서 기어 빠지기 방지하는 걸 럭킹볼 있고 인터벌은 이중 물량 방지한다. 그래서 수동변속기는 주축과 부축이 항상 물려있는 동기 물림식이다. 여기에는 싱크로매시가 있죠. 기어의 저쪽 엔진의 전속과 시전속과 아니면 변속기의 전속을 잘 퓨저를 맞춰주기 위해서 안내 역할을 해주는 싱크로매시기였다. 수동 변속기는 여기 이 정의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면서 변속기의 필요성을 우리가 학습하는 거 있습니다. 회전력을 증대한다. 아니면은 시동할 때 무부하 상태, 중립이죠. 아니면 후진을 위해서 변속기의 필요성도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타임레그 자동 변속기죠. 솔 테스트 배울 거다. 자동 변속기가 배울 거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문제 가끔씩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 현가장치에 대한 구성 부품 현가장치는 서스펜션, 쇼업쇼바 생각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똑같은 역할을 해서 백퍼슨 아니면 위시원 모양부터 위아래 모양으로 해서 위아래 모양으로 위시원 형식이 있고 맥퍼슨 그리고 같이 니은자 모양으로 해서 밑에 받침대만 있는 걸로 승용차 방식에 많이 활용되죠. 준수사항, 10대 준수사항, 10대 준수사항 같은 경우는 객관성을 항상 가져야 되죠.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주관적 감정을 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주변 환경 판단 오류로 맞는 것 됐습니다. 그래서는 점검의 실수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오평가가 나타난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간접적인 것은 주변 환경은 아무리 적재됐을 때 판단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교재에서 신교재에서는 얘가 삭제가 됐죠. 자동차 진단평가시 점검을 휴대폰은 점검 요구를 하겠습니다. 장갑, 청결 상태 유지하기 위해서 펜션등은 어두운 부위, 엔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각 가니쉬의 잠깐 젖힘 기능이라든가 풀림 기능, 반사경, 사이드실 패널 같은 하체 부위를 보는데 확인된다 했습니다. 점검용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휴대폰이다 해서 2번 월드 테스트는 아니죠. 성능 점검 장비에는 현가장치, 어셈블에 해당되지 않는 것 됐습니다. 앞차축 현가장치, 앞차축의 위시원과 맥퍼슨 좀 전에 말씀드렸죠. 조향기호는 사실 조향장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등록증 확인 내용과 할 수 없는 것 됐습니다. 등록증. 또 차량 등록증 보는 방법 절대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운전석 실내 점검에서는 기능 점검과 장비품과 아니면 청결 상태 등록증 점검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능 점검 각별히 기능 점검하고 장비품은 에어컨, 에어백, 오디오 이응으로 생각한다 하시겠어요. 실내 청결 상태 품목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트의 단어와 아니면 공기청정기, 보조배기로 장착 여부를 확인한다. 차량 등록증 확인하는 것은 차량 번호, 타대 번호 등등 동일성, 아니면 검사 유효기간, 검사 잔여기간, 그래서 뒷면에 주소지 변경 등등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시험 아주 이 내용 중에서 절대적으로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진룸 점검 포인트에 해당되는 것은 뭐 사실적으로 엔진룸 전면부죠. 측면부, 후면부가 있다고 했습니다. 패널은 전면부는 사이드 멤버와 크로스 멤버가 이루어지고 앞에 프론트 패널, 옆에 인사이드 패널, 뒤쪽으로 기능 역할은 휠하우스 패널이 있고 칸막이 역할은 대시 패널이 있다고 했습니다. 측면부 같은 경우는 옆에서 봤을 때죠. 필러 패널이 대표적이고 사이드 실 패널, 루프 해서 기억을 해주고 후면부는 리어 사이드 멤버라든가 리어 펜더, 쿼터 패널이라 하죠. 그래서 리어 패널, 트렁크 플로어 등등이 있다 했습니다. 스페어 패널은 뭐 관련이 없는 거죠. 범퍼 상태 설명으로 틀린 것 했습니다. 범퍼 상태 번호판이 찌그러졌으면 어떻게 해요? 교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다. 앞범퍼가 교환됐다면 후방부에 수리 흔적, 후방부, 앞범퍼, 후방부가 무슨 관련이십니다. 이건 문제가 아니네요. 통과하겠습니다. 운행중 자동차 각종 전기장치, 전력을 공급한다. 전원 역할을 한다. 충전장치죠. 충전장치, 전력을 공급한다. 전원 공급한다. 축전지와 발전기를 우리는 충전장치라 한다. 20번 차축과 프레임 연결하고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충격수죠. 승차감과 안전성을 향상시킨다. 아주 쉬운 문제죠. 그래서 현가장치에서 승차감과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현가장치에서 평탄한 도로 일직선을 주행 시 핸들이 쏠리거나 손해 시 보건성이 안 좋다 하면 현가장치가 안 좋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단평가기술연구소의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자동차 진단평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진단평가 자격증 시험 대비 특강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을 추가하시고 자동차 진단평가 교육 정보를 받아보세요. 카카오톡 검색창에 진단평가기술연구소를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스캔을 하시면 채널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